두 분은 C레벨이셔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동료에게 불편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수습인 경우에는 약간 예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은 요런 부분을 더 챙겨서 해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너무 이 부분은 떨어지고 이 부분은 맨날 장애를 내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평가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수습일 땐 합니다. 수습일 땐 하는데 그분이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평가긴 하죠. 뭐 평가 일부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예를 들면은 김철수 너는 지금 입냄새가 나니까 가서 양치해가 아니라 철수님 가서 양치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이 편의점에 홀스 2개 사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김철수는 내가 입냄새가 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작전을 많이 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첫 회사나 두 번째 회사나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그냥 이제 은연중에 계속 오늘 입냄새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저 양치 잘하고 올게요를 막 되게 이제 팀 내에서 좀 크게 얘기한다든지 뭐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는 차마 입냄새 난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우회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본인의 문제는 잘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메시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건 이제 어떤 테크닉적인 면보다는 저는 이제 감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좀 보는 편인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고 이제 고민이 이제 될 수도 있고 혹은 얘기 안 하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일 건데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해요. 이게 내가 내 화를 못 참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팀이 혹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피드백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냐 아니냐가 이제 사실 저는 먼저 선제 조건으로 되고 사실은 저 사람의 퍼포먼스에도 문제고 팀의 퍼포먼스 방해가 안 되는데 근데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어서 이렇게 화가 올라와가지고 벡터 낼 때도 있거든요. 사람인 이상. 뭐 공식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회사에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공식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데 그 회사에 따라서 그 공식적인 피드백에다가 그 내용을 쓰면은 이제 그걸 HR도 알게 되고 막 여러 사람이 알게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뭐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큰 회사일수록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큰 회사일수록 공식적인 피드백에서는 되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고 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 내용은 따로 픽타임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특히 이제 회사 사람 착할수록 더 그래요. 저 사람의 평가에 혹은 이제 연봉에 혹은 이런 거 보상에 내 피드백이 혹시 반영돼서 불이익을 얻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공식적인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거 많이 쓰고 부정적인 거는 이제 따로 픽타임 하거나 밥 먹으면서 이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HR이나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해요, 솔직히. 혹시 얄레님이 방금 질문 주신 건데 AI가 채용하는 규모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회사에서 AI가 도래함으로써 채용하는 규모나 프로세스에 영향 미친 게 있냐고요? 채용하는 규모가 글쎄요, 없습니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 거 세세하게 보면은 있긴 한데요. 프로세스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좀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어쨌든 그 AI를 할 수 있는 자동화들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채용에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인력이 더 필요해에 대해서 자동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고 네. 이제 채용을 좀 하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채용에 좀 영향을 준 건 맞죠. 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 거는 저희가 지금 AI 코드 리뷰인 코드랩을 쓰고 있는데 네. 여기 어쨌든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 저희가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개발팀이 실수로 그 AWS SQS였나 S3 SQS였나 뭐 무슨 값이 어쨌든 이제 서비스를 쓰려고 해서
그 엔드포인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개발 서버에서는 URL을 등록하고 그 운영 환경에는 ARN 코드 값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복붙하다가 잘못한 거죠. 네. 그럼 개발 서버 QA 잘했는데 운영 배포하자마자 장애가 났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하냐. 자기가 복사하다 잘못했다. 근데 이제 개발 서버에서 잘 복사하고 운영 환경은 잘 복사를 못했던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드랩빗한테 프롬프트로 넣었어요. 네가 봤을 때 우리가 지정해 있는 범위 내에 어떤 다른 종류의 값이 들어오거나 다른 형태의 어떠한 액션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코드랩이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자동화된 코드랩이 잡아줄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네. 머지않은 날에 체감될 만큼 채용이 줄지 않을까. 이거 아마 그거 있을걸요. SAP가 개발자 채용 안 한다고 했나? 지금 대부분 개발자들 회사가 뭐 채용을 더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이번에 세게 채용 전략을 가져간 회사도 있어가지고 그 요즘 이제 회사들이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쨌든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한 해에 뭐 예를 들어 2025년에 정년 퇴임이 이제 10,000명이야. 그러면은 그 10,000명만큼 채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인풋 아웃풋이 같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일 혹은 이제 회사의 매출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예. 은퇴하는 인원 대비해서는 사실 채용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지 맞는 건데 매출은 더 증가하는데 나가는 비율 대비해서 들어오는 비율을 자꾸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저도 요즘 개발자를 안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달려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호돌맨이 개발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아니, 모자라시죠? 맞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반려생활 회사 놀러 갔는데 포토샵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때 디자이너 퇴사해서 그랬었나? 네, 지금 자바 대원구님, 모로하지님, 로마님 각각 래퍼, 유튜버, 카페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 AI로 대체가 가능한 직군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사진이 취미다 보니까 사진 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사진을 실제로 찍는 게 좀 더 고급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직접 빛을 담아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이? 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그린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작품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메이드 바이가 누구냐로 앞으로 이제 그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만들었다 똥값.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다. 이제 금값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호돌맨이라는 캐릭터를 더 잘 살려보시면은 뭔가 반려생활 끝나고 나서 뭘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유 저희라고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겠어요. 요즘 개발에 대한 애정이 많이 떨어져서 열심히 보던 개발바닥 방송도 올만에 라방 들어와 보네요. 두 분은 항상 개발이 즐겁고 질리지 않으시나요? 형님 어떠세요? 질리세요? 저요? 개발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난 너무 좋던데 그래서 너무 새롭던데 가끔 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용 개발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리뷰는 하죠. 시스템 리뷰나 뭐 아키텍처 리뷰나 뭐 이런 건 하는데 개발은 아예 회사 업무로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개인으로만 개발할 땐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2, 3년 전까지만 했었고 최근 2, 3년 동안에는 개발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차 되어갈 때쯤까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제 조금 효능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냐 이런 거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걸 제가 풀어냈을 때 막 그걸 남들이 대단하다 잘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해줬을 때 그게 내면에 기분 좋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제 동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 기술 블로그에 올렸을 때 그걸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내용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좀 즐겁고 해가지고 뭐 주말에도 이제 뭐 일요일에 이렇게 와이프 그 버스 배웅해주고 오면 이제 호돌맨 이미 회사 와 있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엄청 저는 재밌게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개발하고 계신 호돌맨은 어때요? 저는 사실 뭐랄까 회사 일은 재밌을 때도 있고 뭐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 매번 똑같은 거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다는 게 이제 네거티브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제로. 예, 재미가 0. 그리고 좀 개인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재밌을 때는 진짜 와 우다다닥 하다가 한동안 또 안 하다가 또 요즘 들어서 예전에 만들었던 그 젠킨스 플러그인도 이제 PR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슈라든가 그거 저번 주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배포 자동화 처리하고 이제 저희 PR 올라온 거 머지하고 배포 또 오랜만에 몇 년 만에네요. 몇 년 만에 한 번 나갔고 보안 이슈도 또 있었어가지고 그거 다 패치하고 오랜만에.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개발 자체는 이제 괜찮아요. 재밌고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외부 세상의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부터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이렇게 정크 같고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얘기라든가 다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일부 어떤 글이라든가 어떤 긴 뉴스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별로 이제 개발 바닥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힘이 좀 안 나는 것도 있고 컨텐츠 무더기 속에서 좀 지치는 느낌 그런 게 좀 그런 거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네. 그거 근데 그 요즘 이제 개발 업계에 대해서 네. 그런 이제 호돌맨이 얘기했던 그 수많은 그 컨텐츠의 바다 속에서 네.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현타를 느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쵸 현타 네. 현타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네요. 약간 현타도 있고 네. 좀 복잡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치. 개발이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뭐 엄청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민이나 자기만의 실험 끝에 어떤 나온 결론을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비율로 치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확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좀 비슷비슷한 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한 그런 맞아요. 글들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발 어떤 세상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어떤 그렇긴 개발 하죠. 이야기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성철님 글을 보십시오. 그쵸. 재밌는 성철님도 이제 글 예전만큼 글 많습니다. 안 올리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진짜 좋은 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글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맞아요. 되는데 음. 근데 이제 그분들조차 요즘은 의견을 잘 안 내시고 뭐라 해야지? 이게 조리돌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서로 이게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서로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는 게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볼만한 컨텐츠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확실한 거 이미 검증돼서 절대 아, 틀릴 수 없는 네. 내용들로의 글만 자꾸 나와. 음, 남이 인증해준 정보가 아닌 거를 내 스스로가 이제 실험하고 테스트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함부로 공개적으로 글 쓰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다. 그 아까 졸리돌림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또 되게 화가 났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트위터에 글 쓰신 분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국에서는 이제 40 이상 넘어가면은 뭐 개발자로서 이제 재취업 이제 이직 하기가 이제 쉽지 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글이 맞다 이제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네, 근데 저희도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예, 사실. 예. 어떤 한국이라는 그런 특수한 나라 상황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 건가 아니면은 뭐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이직이 잘 되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40대가 돼도 시장이 지금이랑 좀 비슷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글들을 퍼 나르면서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랑 프로필 사진이 나온 그것까지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대로 스크린샷 해가지고 퍼 날라가지고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지 뭐 한국의 40대 개발자 이직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글을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나이를 또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저거를 퍼 날라가지고 저기서 돌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본인이 이직을 잘한다고 해서 저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에 깔아 뭉개면서 저렇게 글을 쓰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네가 뭐 40대 때 이직 잘 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글을 저딴 식으로 퍼 나르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난 너 같은 사람은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직이 누구 잘 되면 얘기하시는지는 뭐해?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트위터에 40대 개발자가 이직하기 힘들다 얘기하셨던 그분도 커리어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이제 NC 다니시고 막 어쨌든 되게 좋은 회사 굵직굵직하게 다니셨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할 만한 역량들은 다 해보셨고 연차도 꽤 높으셔가지고 사실 웬만한 회사에 이제 VP 엔지니어링이나 뭐 CTO나 뭐 혹은 이제 개발 리더로 가시기에도 충분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막 그분이 왜 안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막 해가지고 그쵸. 이제 막 나였어도 저 사람 안 뽑았다라고 막 얘기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블레임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쵸. 예, 예. 이렇게 글 쓰면 어쨌든 업계 전반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텐데 결국은 저는 이런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커뮤니티의 시작인데 업계의 어떤 발전의 시작이고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쳐내고 이렇게 되는 배척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조차도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밑에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다, 네가 뭐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거다, 또 뭐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IT 업계가 이제 그렇게 막 무슨 제조업처럼 엄청 넓은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이제 IT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전체 직업인들 수 중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꾸 이제 쟤가 나보다 더 못난 이유를 자꾸 공개적으로 답글로 달아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제 좀 그랬습니다 보면서.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 맞습니다.